당장 나가! 여기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죠. 저를 쫓아내는 순간 제 인생이 바로 멈출 거라고 믿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장현수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말했어요. 서연아, 그냥 나가. 엄마 더 화나기 전에. 저는 그 앞에서 가방을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분명 쫓겨나는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딱 하나였거든요. 이 집 오늘부터 돈이 멈추겠구나. 사람들은 보통 쫓겨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갈 데 없는 며느리, 빈손으로 나온 여자, 실패한 결혼. 근데 저는 그 집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저 집의 생활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건 전부 내 덕이야. 통장도 카드도 이 집 살림도 내가 쥐고 있어. 맞는 말처럼 들렸죠. 겉으로 보기엔요. 하지만 저는 은행 창구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쥐고 있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아는 사람 손에서 움직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서 승리한 사람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누가 진짜로 쫓겨나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나왔어요. 쫓겨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돈줄을 끊으러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였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뭐 한 거야? 카드가 왜 다 막혀? 통장도 이상해. 당장 와서 풀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쥐고 있던 건 통장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흐름 제가 가져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이고 올해 40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한 지는 올해로 딱 10년이 됐어요. 통장 만들고 자동이체 걸어주고 대출 서류 정리하고 연체 전화 받아서 상황 설명해 주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돈은 감정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 서명 하나, 숫자 몇 개로 굴러간다는 거요. 결혼은 37에 했어요. 늦은 편이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이제 편하게 살겠다 했지만 저는 결혼하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은행 다닌다면서. 그럼 돈 다루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라는 말은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이었고 그 책임은 곧 권력이 되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카드는 남편 명의였고 집 대출은 시어머니 이름이었지만 실제 돈이 들어오는 길은 전부 제 손을 거쳤어요. 서연아, 이거 자동이체 좀 다시 걸어라. 서연아, 카드 한도 늘릴 수 있냐? 서연아, 이번 달 이자 빠지는 날 언제냐? 그 집에서 서연아라는 이름은 사랑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남편 장현수는 늘 뒤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 은행 다니니까 잘 알잖아. 엄마는 그런 거 몰라. 그 말은 저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말이었어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사람이 제일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의 구조를 모를 때였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을 모르면 무너졌고, 카드 한도가 높아도 결제일을 모르면 연체됐고, 대출이 있어도 상환 방식을 모르면 이자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제가 매일 고객들한테 설명하던 그 구조가 정작 제 집안에서는 저를 묶는 족쇄로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했죠. 남편은 제가 은행원이니까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이미 그 집에 숨통을 쥐고 있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밥상 앞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그 말은 꼭 나왔어요. 우리 집 살림은 다 내가 관리해. 요즘 애들은 돈을 몰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남편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뜻이 뭔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너희는 고개 숙이고 살아라. 그게 시어머니 방식의 사랑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모든 걸 본인이 쥔 것처럼 행동했어요. 생활비 통장, 관리비 통장, 카드까지 전부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말했죠. 서연아, 이번 달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서연아, 카드값 좀 줄여. 내가 조절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제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처럼, 제가 집안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처럼 몰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전혀 달랐어요. 생활비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였지만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자동이체는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일, 대출 이자 빠지는 날짜, 전부 제가 은행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시어머니가 쥔 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돈을 흘려보내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서연아, 너 은행 다닌다면서 돈 굴리는 건 내가 더 잘 알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돈을 쥔 게 아니라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계신 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집에서는 이기려고 말하면 지는 구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돈을 이용해 사람을 길들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좀 뺐어야겠다.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통보였고 너희는 말대꾸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남편 현수는 그때마다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그냥 해드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통장에서 돈을 옮겼고 그게 곧 그 집의 평화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집에서 돈은 생활수단이 아니라 통제수단이라는 걸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는 그 통장들, 저는 매달 명세서를 다 받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지출 내역, 입금 내역, 이체 기록.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신경 안 쓰고 돈이 통장에 있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이체로 넣어주는 돈도, 제가 카드값 대신 납부해주는 돈도 전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연아, 요즘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와? 시어머니가 제 월급 명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깎은 거 아니야. 제 월급을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보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월급까지 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남편한테 말했죠. 현수 씨, 어머님이 제 통장까지 확인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우리 집안 살림이 어려운 거 너도 알잖아.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고 살림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매달 이렇게 했습니다. 제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대출 이자 날짜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일 전에 돈을 미리 옮겨두고 관리비 빠지는 날 잔액을 맞춰두고 그게 전부 제 손에서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통장 잔액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말했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흘려보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은 시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유난히 분주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부엌으로 끌려갔어요. 서연아, 장 보는 건 내 카드로 했지. 네. 영수증 줘. 내가 확인 좀 하게. 확인이라는 말은 늘 그 집에서 검열이었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의식 같은 거였죠. 거실에는 시어머니 친구 4분이 앉아 있었어요. 차를 내오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은행 다니니까 돈 관리 잘하겠죠. 웃으면서 말했지만 손은 제 카드를 하나씩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야. 돈은 없으면서 겁만 번지르르. 또 다른 분이 웃으면서 거들었죠.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저는 식탁 옆에 서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가슴이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은 뜨거워졌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아, 이 카드 이번 달 한도 얼마야? 왜 말을 못해? 은행 다닌다면서 이것도 모르니.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전시물 같았습니다. 돈 관리 못하는 며느리, 나이 들어 시집와서 기죽은 여자, 그렇게 포장된 채로요. 시어머니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관리해야 돼. 이런 애한테 돈 맡기면 집이 망해.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고 누구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현수는 옆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들렸을 텐데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죠.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여기서 화내면 제가 더 약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지갑을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기분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카드를 친구들 앞에서 한 장씩 꺼내면서 마치 제 속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인지 그렇게 포장했죠. 그런데 웃긴 건요. 그 카드들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도, 결제일, 이자율, 할부 개월수. 저는 은행원이었고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카드 명세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냥 숫자만 보고 많다 적다 판단할 뿐이었죠. 그런데도 저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벗겨놓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 집이 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감정이 아니라 돈이구나. 사랑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누르는 거였습니다. 돈을 쥐고 있다는 착각이 시어머니한테는 권력이었고 저한테는 족쇄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돈을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힘의 구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쥔 건 통장이 아니라 허상이었고 제가 쥔 건 카드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들리는 말들이 전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돈, 카드, 이체, 이자, 연체 같은 단어가 나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부터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장 쥐고 있으니까 이 집이 굴러가는 거야. 너희는 내 말 잘 들으면 굶을 일 없어. 그런데 저는 속으로 하나씩 계산하고 있었어요. 생활비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 맞아요. 하지만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전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카드는 남편 명의. 하지만 연체가 나면 연락 오는 건 제 번호였습니다. 한도 조정도 분할 납부도 결국 제가 은행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대출은 시어머니 명의. 하지만 보증 서류를 다시 보니 보증인 칸에 적힌 이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날 은행에서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구 앞에서 서류를 내려다보는데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나한테 매달려 있구나.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돈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고 맞추고 고개 숙이고 살았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돈이 굴러가려면 자동이체가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연체 막아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통장 잔액만 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흐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 겁니다. 남편 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드를 쓰면 돈이 나가고 연체되면 문자가 오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흐름이었다는 걸요.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통장 어플을 켜고 자동이체 목록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관리비, 생활비, 카드 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이 집이 숨쉬는데 필요한 돈이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하나씩 확인하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떠받치고 있었다니.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보다가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차분함이 먼저 왔어요. 그래, 이 집의 숨은 내 손에 달려 있었네. 그 순간부터 제가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로 다투는 건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었고, 구조를 움직이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은행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대출 연체로 무너지는 사람들, 자동이체 하나 때문에 통장이 마이너스 되는 사람들, 보증 서서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를 몰라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집은 저 없이는 구조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쥔 통장은 껍데기였고 남편이 쓰는 카드는 빈 허가증이었고 제가 보증선 대출은 제가 없으면 바로 연체되는 폭탄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제 시야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더 보내. 저는 처음으로 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확인.
내가 뭘 확인해.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라는 거리요. 시어머니는 제가 반항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항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한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요구하면 바로 보내지 않고 하루 이틀 미뤘습니다. 남편이 카드 한도 늘려달라고 하면 왜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대출 이자 날짜도 일부러 하루 늦게 이체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돈 언제 보낼 거야? 서연아, 카드 막혔는데 뭐야? 서연아, 이자 안 빠졌는데 괜찮은 거 맞아?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나를 위해서요.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연아, 이번 달엔 내가 좀 더 보태. 현수 가게도 안 되고 나도 카드값 밀렸고 그 말투가 너무 당연해서 마치 제가 이 집의 현금 인출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통장에서 나가는 게 이미 생활비랑 카드값, 대출 이자까지 다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남편 현수가 급히 끼어들었죠. 서연아, 그냥 해드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 꺼내면 더 복잡해져. 그 순간 저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의자를 끌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은행 다닌다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돈은 내가 굴리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돈을 굴리는 건 명의랑 보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지금 나 가르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고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내가 감히 돈으로 말대꾸해.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지갑, 열쇠, 휴대폰이 쏟아져 나왔죠. 남편 현수는 뒤에 서서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저를 감싸줄 생각도 말릴 생각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보다 허무함이었어요. 그래, 나가자. 여기서 더 버티면 내가 아니게 되겠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면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제 인생을 포기할 뻔했어요. 갈 때도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느낌. 몸만 나가면 모든 게 끝일 것 같았거든요. 은행 월급만으로는 자취방도 어려울 것 같고 친정에 가자니 부모님 실망시킬 것 같고 친구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면 정말로 끝일까? 나는 정말로 혼자일까? 그때 문득 제 휴대폰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자동이체 목록, 보증인 이름, 연체방지 설정. 그게 전부 제 이름이었죠. 그 순간 다시 숨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곧 멈추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리가 다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면요, 이 집 돈도 같이 나가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나가면 굶는 건 내 인생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굶는 건 지금부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밀어붙였죠. 뭐가 웃겨. 너 지금 나한테 대들 거야. 당장 나가. 여기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끝이야. 남편 현수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나가. 엄마 더 화나기 전에. 저는 그 앞에서 가방을 들고 잠깐 서 있었어요. 분명 쫓겨나는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거 하나였거든요. 이 집, 오늘부터 돈이 멈추겠구나. 사람들은 보통 쫓겨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갈 데 없는 며느리, 빈손으로 나온 여자, 실패한 결혼. 근데 저는 그 집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집의 생활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건 전부 나 덕이야. 통장도 카드도 이 집 살림도 내가 쥐고 있어. 맞는 말처럼 들렸죠. 겉으로 보기엔요. 하지만 저는 은행 창구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쥐고 있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아는 사람 손에서 움직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서 승리한 사람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누가 진짜로 쫓겨나는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쫓겨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돈줄을 끊으러 나온 순간이었죠.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 집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시간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화면에 떴죠. 생활비, 관리비, 카드 대금, 대출 이자. 하나씩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취소, 취소, 취소. 그렇게 저는 그 집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짐도 거의 안 챙겼어요. 가방 하나, 휴대폰, 지갑. 은행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이 망가질 때는 물건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먼저 망가진다는 거였거든요. 근처 고시원 방 하나를 잡고 침대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동이체 목록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으로 나가던 돈, 관리비 통장으로 빠져나가던 돈, 카드 대금, 결제일, 대출 이자 빠지는 날짜. 전부 그대로 두면 그 집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갈 겁니다. 제가 나가도 제 돈이 계속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봐라. 쫓아내도 아무 문제 없잖아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멈췄습니다.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자동이체 해지. 다음 달부터 중단. 카드 결제 계좌 변경 불가 처리. 대출 보증 관련 추가 인출 차단 요청. 버튼 몇 번이었지만 그 버튼들이 의미하는 건 컸어요. 이 집은 이제 제 돈 없이 하루도 못 버틴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싶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쫓겨난 줄 알겠지만 사실 쫓겨난 건 그 집의 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생활비 왜 안 들어왔어? 관리비가 결제가 안 됐다는데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엔 짜증이었고 그 다음엔 당황이었고 조금 지나자 조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니? 빨리 이체해. 당장. 저는 처음으로 전화를 끊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제가 결정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협박이 아니라 구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시어머니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오후 남편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카드가 결제가 안 돼. 그 목소리엔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현수 씨, 제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 카드값 누가 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아, 그건 그냥이 아니야, 현수 씨.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쓰던 카드가 누구 돈으로 굴러갔는지를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전날까지 당장 나가라 던 사람이 아니라 왜 연락이 안 되냐는 톤이었죠. 서연아,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쫓아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돈줄을 잃은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들어가서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지금 나한테 제가 나간 건 어머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돈도 따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없으면 원래 이런 집이었던 거예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 후로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다시 전화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고시원 방에서 그냥 조용히 회사 일만 했어요. 은행 창구에서 손님들 응대하고 점심 먹고 퇴근해서 방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나가던 돈이 멈추자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제 월급이 온전히 제 손에 남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제 돈이었는데 그동안은 제 돈이 아닌 것처럼 살았구나.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대출 이자가 연체됐어.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신용 문제 생겨.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깨달았구나. 이 집이 누구 손에서 돌아가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대출 명의는 어머님이고 보증인은 저예요. 보증인이 돈 안 넣어도 명의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고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현수 씨, 날 쫓아낸 건 누구였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전날까지는 당장 나가라 던 사람이 하루 만에 들어와서 얘기하자로 바뀌었다는 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급할수록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은행에서 배웠거든요. 돈이 꼬이면 사람은 감정부터 흔들리고 그 틈을 이용하면 구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바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뭐가 바쁜데? 집안일이 먼저지. 집안일. 그 단어가 아직도 권력처럼 쓰이고 있다는 게 웃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가 있으니까 집안일도 멈췄잖아요. 돈도 멈췄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전화기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겁니다. 항상 고개 숙이고 네 하고 대답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바빠요라고 말하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낮은 자세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가족인데 돈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돈으로 저를 누르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동안 돈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신 건 괜찮았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처음으로 받은 사과 같았어요. 말로는 안 하지만 구조로 인정하는 사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시원했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뭔가가 드디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서서 눈도 못 마주치고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지금 많이 불안해. 불안.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불안은 늘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그 불안, 내가 다 안고 살았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현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나갔는지, 왜 돈을 끊었는지, 그걸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엄마가 불안해한다는 것만 보고 있었죠. 현수 씨, 나는 돈으로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그래도 엄마는 나이도 있고 지금 진짜 힘들어 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 씨, 나이 있으면 며느리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힘들면 돈으로 사람 누르는 게 괜찮은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요. 엄마 편만 들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복도에 한참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싸움이 고함이나 눈물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게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정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서운해서, 화나서, 그래서 삐진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 돈이 그 집으로 흘러가는 구조, 제 이름이 보증으로 묶여있는 구조, 제 시간이 그 집 살림으로 소진되는 구조. 그걸 전부 끊어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카드 연체되면 신용 문제 생겨. 내 신용도 떨어지는 거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증인이긴 하지만 명의자는 시어머니라는 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명의자가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보증인은 그 다음이고요. 그 답장을 보낸 후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단순히 화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 구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였다는 걸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좀 심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구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구조가 뭔데?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제 이름은 제가 쓰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말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구도 많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집에는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공기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누가 통장을 보자고 하지도 않고 누가 카드 쓰는 걸 검사하지도 않아요. 그게 이렇게 편한 일인 줄 결혼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몇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서연아, 우리 좀 다시 생각해보자. 현수도 힘들어하고. 그 말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은 구조로 끝났으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먹여 살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누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집을 지탱하던 돈줄을 제가 내려놓은 순간이었어요. 돈이 끊기자 그 집의 말투가 바뀌었고 권력이 무너졌고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집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능이었죠. 돈 흘려보내는 기능, 자동이체 거는 기능, 보증 서는 기능. 하지만 지금은 그냥 윤서연입니다. 40살, 은행원, 혼자 사는 여자. 그게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참아서 버티는 게 착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얽힌 관계에서는 더더욱요. 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쫓겨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집을 멈춘 거였습니다.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